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청년 전문가 그룹 스타트업 랩이 함께 만든 콜라보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방송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평소에 느꼈던 경영관리 이슈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적재적소에 꿀팁을 제공하는 짤방 형식의 방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선율 농법인의 박예희 농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예희 농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뭔가 경영관리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고용을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들도 동시에 생겨나고요. 많은 스타트업들, 벤처기업들 이제 고용 상담 많이 하셨을 텐데 가장 많이 질문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거의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고용을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은 지인이 직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루어져가지고 좋은데 네. 이렇게 좋지 않게 서로 약간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헤어지는 경우 이렇게 좋지 않게 그렇죠. 그렇게 나오면 정말 중내 사내 만에 그럼요. 이러면서 또 갑자기 농사님을 찾아가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서로 이제 얼굴 안 보게 되는. 저희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목을 보시면 죽어도 살아야 하는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노무와 세무의 꿀팁 정리라는 제목을 저희가 달아봤는데요. 먼저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합류하는 멤버들의 성격을 봤을 때 정상적인 뭐 입사 절차를 통해서 합류한 직원이라기보다는 우선은 간헐적으로 뭐 업무 좀 도와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우리는 프리랜서로 뭐 우선 대충 하자. 뭐 이런 식의 제안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인건비의 성격이 과연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에 따라서 사실 여러 가지 노무와 세무 처리가 달라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계시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세무 쪽에서는 어떻게 나누시나요? 이제 뭐 세무에서는 근로자의 어떤 성격은 근로기준법에서 당연히 정한 실질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근로자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세무 처리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 가장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성에 해당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분은 노무사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들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왜 일을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돈 다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다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딱 이렇게 한 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너무 심플하네요. 네, 너무 심플하니까. 손해 판례나 이런 곳에서는 근로자를 판단하는 데 이러한 기준들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사용 종속성. 이름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사용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무슨 의미인가요? 우선적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 사람에게 명령. 오늘은 이거를 해라. 내일까지는 이거를 해라. 라고 명령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근로자로서 일견 수긍이 가는데 근데 만약에 프리랜서에게도 뭔가 지시를 할 수는 있잖아요. 네, 할 수는 있죠. 다만 이제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녀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피곤하게. 그래서 피곤해요. 많이 드셨죠 어제? 네? 어제요? 어제는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항상 소주 한 병씩은. 많이 마셔가지고 도저히 출근 못할 것 같아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네가 오늘 하루만 내 대신 출근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친구를 보낸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근로자 회사를 다녀보셨으니까. 뭐 저 대신 누군가를 보낸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짜 뭐 술병이 났거나 아니면 너무 몸이 힘들다 그러면 노무사님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일을 줬으니까 그 일을 그냥 기한까지만 끝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하청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많이 갈리네요. 네, 그렇죠. 노무의 대체성. 사용 종속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에서? 네, 그렇죠. 경제적 종속성은 그럼 뭘까요? 경제적 종속성 한 사람한테만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 회사 다닐 때 경업 가능한가요? 경업?
뭐 일반적으로 큰 회사들은 다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죠. 큰 회사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회사들은 겸업이 거의 금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들은 어때요? 내가 그냥 일을 받아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네. 다 쫙 할 수가 있는. 경제적 종속성은 어때요? 겸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딱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해서만 월급을 받으니까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제 유튜버들도 네. 사실 이제 일을 하면서 퇴근 후에 자기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광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네. 그걸 회사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겸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주 5일 일하고 나중에 나머지 일은 네. 일을 하니까 결국 그분은 어때요? 주 7일 일하죠. 언제 그렇죠. 쉬어요? 쉴 틈이 없죠? 그러게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틀에서 일하는 게 5일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져요. 음.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 거 집중하겠어요? 집중 안 하죠.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라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경제적 종속성. 그럼 이제 약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사용 종속성 한마디로 일을 시키고 지시할 수 있냐 그런 네, 것들을 그분이 책임하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면 근로자성이 그렇죠.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찌됐건 주어진 결과물을 기한 내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행하더라도 온전하게 수행을 하면 약간 프리랜서의 성격에 가깝고 그렇죠. 경제적 종속성은 역시 소득을 창출하면 그 사람은 프리랜서 그렇죠.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네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당연히 근로자가 해당되면 주휴수당, 그 다음에 뭐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그럼요, 생기죠. 그럼요. 회사 입장에선. 근데 우선적으로 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네. 일한다라고 하면 네. 15일 또 나간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퇴직금.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한 달치. 그렇죠. 이제 어때요? 연차법이 바뀌었죠. 어떻게요? 연차가 예전에는 2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연차가 15일이었다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게 26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26일치의 연차 수당을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퇴직금 한 달치. 26일. 그것도 한 달치인데요? 네, 한 달치 거의. 그리고 마지막 달 월급까지 네. 거의 3개월치 해가지고 나가고요. 어차피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분이 나간다라고 하실 때는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한 좀 부담이 더 있으시죠. 그렇군요. 또 해고도 어렵다라고 그렇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해고.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랑 빠이빠이 네. 바이 짜이찌엔 하고 싶다 네. 라고 했을 때는 해고 애고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30일 전에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30일째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1년 다녔다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차수당 26일치 그럼 30일분에 네. 참 복잡하네요. 이런만큼 해고가 어렵다. 그래서 이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프리랜서냐 근로자냐 계약의 어떤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근로자성인데 그분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실 때 이제 인사하고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근처에 고용노동청을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4대 보험 과태료, 그 다음에 원래 본 보험료,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네. 다 물어보시죠. 벌금이 그럼 얼마나 나요? 그렇죠. 궁금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이 얼마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벌금형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허접에 예쁘게 빨간 줄 후과자 될 수 있으시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프리랜서로 쓰실 거면 확실하게 프리랜서로 근로자를 할 거면 확실하게 선 그어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운영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는 지인이니까 너무 가족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간혹 가다가 진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지금은 가족 같은데 가가 없어진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근로자냐 아니면 등기 이사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근로자성 아니면 등기 이사냐 구분하는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로계약, 위임계약. 우선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회사를 처음 스타트업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정관 딱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정관 작성하죠. 네, 정관 작성하면 그 안에 누구누구 들어가죠? 대표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사님 그렇죠. 들어가고 감사? 감사 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 여기까지는 거의 위임계 아까 그 이야기를 해서요. 근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분들 어때요? 누구 지시하고 막 좀 뭐 약간 권위적인 느낌? 네, 뭐 잘못하면 어때요? 다 내가 책임지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임원이 뭐의 약자다? 임시 직원의 약자다. 사실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약간 다릅니다. 내가 등기 이사라는 임원의 네. 직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거 보면은 네. 이사는 아니에요. 그냥 직원 같은 느낌으로. 아니 누가 봐도 직원. 그래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직원이에요. 네. 네. 거기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해서 막 하는 거는 대표님한테 맡겨요. 대표님한테 의사결정 권한이 다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무늬만 등기이사, 의사인 그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다. 그렇죠. 그러면 외관과 또 실직이 달라지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건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무적으로?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게 노동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근로자처럼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분은 그냥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퇴직금이라던가 연차수당이라던가 네. 해고를 했다라고 하면 해고 열고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등기를 하지 않고 비등기 이사. 그렇죠. 비등기 이사 분들 계시죠. 나는 네. 비등기 이사기 때문에 근로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퇴직금을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대표님은 바지였던 거예요. 실제 그분이 비등기 지배자. 이사 그냥 완전 다 아우른다. 네. 네, 치면 이제 그분이 사용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실질을 따진다. 네, 그분은 네. 뭐 그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용자의 그 위치에 있다. 그게 이제 사규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예, 그렇죠. 라는 그렇게 걸로 보는 이제 거죠. 구분할 수 있고 예. 이제 세무적으로 보면 임원일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어야지만 비용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근로자면 근로자에게 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뭐 더 주고 뭐 덜 주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임원의 보수 총액 한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정관 또는 주총 결의사항으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즉 뭐 임원이 5명인데 임원들의 총 보수 한도가 상여 연봉 포함해서 총 뭐 5억이다. 그러면 그 5억이라는 게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 아무래도 보드 멤버끼리 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 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고요. 마지막으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랑 좀 이사랑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근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가입입니다. 내가 들고 싶다, 들고 싶지 않다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하로 일을 하시거나 한 달로 따져가지고 8일 미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하고 뭐 3제만 가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요. 근로자라면 무조건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이랑 건강 같은 경우는 네,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그 사용자분들도 고용이랑 현재 가입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수가 없다면 네. 없다면? 네. 가입할 의무가 없는 거 같나요? 네.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면 무보수 확인서를 써가지고 그렇죠. 제출을 해야 되죠. 초기 스타트업은 돈을 아직 벌지 못한 상태라서 급여 책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단 측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때는 무보수 확인 내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고려할 사항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또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고용 관련 지원금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과 장려 지원금들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이 근로자냐 아니면 프리랜서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고려사항들을 좀 논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냐 아니면 등기사냐 이 사람들의 성격과 노무적인 관계, 그 다음에 세무 처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